네, 국회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틀째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으며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압박했고, 여당은 김 후보자의 해명으로 의혹들이 소명된 만큼 정책 질의에 집중하자고 맞받았는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박현우 기자. 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 이틀째에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무자료, 무자격, 무대책 후보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배준영 의원은 참을 만큼 참았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체를 능멸하고 있다면서 3차 질의가 시작될 때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이에 김 후보자는 이미 법무부에 신속 제출을 요청했지만 안 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도 청문회 과정에서 자신과 관련해 국민의 오인을 가져온 청문위원들의 발언 등에 대해서도 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윤석열 정부 한덕수 전 총리도 인사청문회에 금전거래 등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며 그때는 사생활 침해이고 지금은 검증이느냐고 김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고된 소득과 지출에 6억 원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겨냥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축의금과 출판기념회 수익금 등에 대해 재산 등록을 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고위공직자의 처신으로는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사적 채무는 지인에게 투명하게 빌려서 다 갚았다며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다 털렸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는데요. 두 사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각각 해당 연도 말일에 등록했어야 된다. 이게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 근데 후보자 주장은 그거예요. 재산 등록일 이전에 다 써버렸다. 이 돈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중간에 변동사항도 비고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한 해에 6억을 모아서 장롱에 쌓아놨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누구의 눈에나 명백한 돈을 가지고 장롱에 쌓아놓은 것처럼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죄송하게도 조작질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었는데 아직까지는 더 이상의 표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권 장관 중에 유일하게 유임을 결정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을 했죠. 그렇습니다. 송 장관은 오후 열린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농식품부 추경안 제안 설명 등을 위해 국회에 나온 건데 송 장관의 유임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여러 해석과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루어진 출석이라 이목이 쏠렸습니다. 특히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 등을 농망법이라고 칭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는 과거 자신의 농망법 표현은 부작용을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절실함의 표현이었다면서 거친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농망법을 희망법으로 만들겠다. 그간 쟁점이 된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통합 관점에서 단행한 실용적, 실질적인 인사 조치라고 평가하며 새 정부의 장관으로 임명된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회주의적 처신이라고 날을 세우며 농망법이 희망법으로 바뀐 것이냐, 그간 소신은 어디 갔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진보당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농민들에게 사과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에서는 농해수위뿐만 아니라 국토위와 산자위 등에서 소관부처의 추경 예산안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 뒤 예결위를 거쳐 다음 달 4일 안에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야당이 민생지원금 지급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고 특히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당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본회의 추가 개최 등을 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